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된다. 또 18명은 경선에서 감점을 감수해야 된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끝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밀실공천, 단합공천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발표로 말이죠.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교체 지수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 감사 결과가 30%, 공관의 주간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천이 원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권역에서 컷오프 되는 하위 10% 의원이 총 7명인데 이 7명은 공천 자체가 없다,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권역별 하위 10에서 30% 의원 18명은 경선에 붙이되 감점 제도를 만들어서 감점을 준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기여를 한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의 마이너스 15%를 적용시키고,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아주 표준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남 3구하고 영남권, 강원권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상남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35% 감점을 받아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3선, 4선, 5선은. 자, 현재 1권역, 서울이 4곳, 인천이 2곳, 경기도가 6곳, 전북이 1곳인데 이 중에 하위 10% 이하인 1인, 하위 10에서 30% 이하인 2명,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권역 1권역에서는 이 권역은 대전 2곳이 있고 충북 4곳, 충남 5곳에 있는데 여기에 하위 10% 이하는 1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위 10에서 30%는 2명이다. 그리고 3권역은 서울 송파구가 들어가 있고요. 강원도가 7곳, 부산이 12곳, 울산이 5곳, 경남이 12곳. 여기서는 하위 10포인트 미만이 3명, 하위 10에서 30%까지는 8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역 4번째, 4권역, 서울 강남구 2곳, 서초 2곳, 대구 12곳, 경남 13곳, 하위 10%는 2명이고요. 10에서 30%는 6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모두 전국적으로 10포인트 미만은 7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원천 배제입니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폭력 2차 가해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음주 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 2018년 12월 18일 날 시행 이후에 한 번 걸린 사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번 저지른 사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번 저지른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공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비당협위원장, 이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인 경우는 여론조사가 40점, 도덕성이 15점, 당 기여도가 15점, 당무 감사가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당협위원장인 경우는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가 35점이네. 엄청 크네요. 요것이. 그 다음에 면접이 10점, 요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공천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고요. 공고는 22일부터 28일까지 공고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분명히 써야 되고, 서약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된다. 그리고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 290만원 선납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잘 했네요.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A+ 줘야 된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끝내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은 이렇게 말하지요. 선거가 무슨 야바이판도 아닌데, 무슨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우성 정당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성 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틀어버렸어요. 이재명 씨도 저 병립형으로 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바꿉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틀어버리자 위성 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인데, 워낙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요. 삼진의 연내 결과를 따라가지고 국민의힘도 결국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걸. 그건 니들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 총선 85일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선거제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 복잡하다. 결국 막판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선거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당이 내세운 정책, 공약 이런 걸 바탕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2016년도에 20대 총선에서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말이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47석 비례대표 의석 중에 30석만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22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 우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 이후에 민주당에 합당해가지고 꼼수를 부렸던 야바이꾼, 사기꾼, 이런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개혁연합신당 주장에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올 것을 언급을 한 거죠. 누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달에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4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칫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이준석, 얘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의 분산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연동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아이러니한 게 이재명이라는 분도 병립형을 계속 고집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 저런 분들 정치를 저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만 속고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한병도
전략계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병립병이라고 순 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대안을 폭넓게 의논을 해야지 한 가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찔리니까. 그리고 비례연합은 우성 정당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 순번 지정에도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고 아주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도 골 때리는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지도부 내에서 입장을 정리할 거다. 그리고 의원 총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기다려봐. 이렇게 또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익표는 일부 언론에서 비례대표제를 병립형과 준동형을 반씩한다고 마치 민주당이 내놓은 안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나 유감스러워요. 자, 언론을 또 핑계댑니다. 묘한 집단이에요. 자, 민주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정계특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해가지고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비례연합 정당도 근본적으로는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다. 자격 없는 후보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연동형 의석에 캡을 씌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완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야권 소수 정당들 얘네들이 계산이 복잡해진 거예요. 특히 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연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게 야권 비례정당 창당의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개혁연합신당 관계자는 뭐라고 하느냐. 조 전 장관은 다음 달에 이제 항소심이 있어요. 이거 이후에 연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런 비례대표 제도를 서로가 우기면서 만드는 이런 참 웃지 못할 대한민국 정치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의석수가 작아서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4월 10일 날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어서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재구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